부산 지역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금까지 선거구제가 가진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선거구제 획정에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선거구 획정 법정 제출 기한은 지났지만 여전히 개편 논의와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선거구제를 논할 때 거론되는 단어들의 의미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선거구와 선거구 획정, 대중소 선거구제의 의미와 효과를 알아보고 부산 지역 유권자의 내년 선거에 대한 소중한 한 표 행사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은 진시원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년 총선이 이제 1년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 부산을 포함한 정가는 총선 준비에 한창인데요. 여기에 핵심으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왜 정치권에서 이렇게 선거구제 개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런데 이 선거 관련한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선거구제, 이 선거구제가 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제도라는 건 보통 두 가지 정도가 결합된 겁니다. 하나는 선거구제, 또 하나는 이제 대표 결정 방식이 두 가지가 결합된 거를 선거제도라 그러는데요. 선거구제는 이제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소선거구제는 지금 우리가 지역구 선거, 의원 선거 하는 겁니다. 한 지역구에서 한 명을 뽑는 것. 그다음에 중대선거구는 한 지역구에서 두 명 이상을 뽑는 것. 이게 이제 중대선거구고요. 대표 결정 방식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다수결. 다수결은 이제 단순 다수결이 있고 절대 다수결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소선거구 단순 다수결입니다. 그래서 한 표라도 더 나오신 분이 당선되는 그게 지금 우리 지역구 선거고요. 대표 결정 방식의 또 다른 양식은 이제 이 다수결 말고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운영하는 방식은 아예 지역구 선거 없이 전국을 그냥 비례대표로 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이 몇 개 의석, 지금은 이제 47개 의석인데요. 그거를 비례로 운영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제도라는 건 선거구 제도와 대표 결정 방식 이 두 개가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네. 이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어떤 의견들이 이 논의의 핵심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리 총선 제도를 좀 먼저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 아닙니까? 300석인데 그중에 253석은 지역구 의석입니다. 그다음에 47석이 이제 비례 의석인데 지역구 의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선거구 단순 다수결. 그래서 한 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분이 한 분이 당선되는 거고 비례 의석은 47석이 있는데 현행 총선 제도는 이걸 좀 섞어놨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하게 섞어놨는데 47석 중에 30석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근데 이것도 100% 연동이 아니라 50% 연동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7석은 20대 총선까지 했던 병립형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47석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제도 만들 때 지난한 과정이 있었잖아요. 패스트트랙 과정이 있고 위성정당이 만들어지고 이런 여러 분들 기억을 하실 텐데 그래서 이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인데 첫 번째는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몇 가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쟁점들이 등장을 합니다. 논의해야 될 것이.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의원 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놓고 그대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을 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진짜 중요한 것은 비례성 문제입니다. 우리는 대의민주제 국가이고 국민들은 주권 재민이기 때문에 동등한 주권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 한 분 한 분의 표는 동등하게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사표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국민들의 한 표가 결집된 것. 예컨대 정당이 전국적으로 얻은 정당 득표율이 그대로 의회 의석률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가 300석 아닙니까? 그럼 어느 정당이 전국적으로 30% 득표를 얻었다. 그러면은 3, 3은 90이니까 90석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례성이 제대로 확보된 것이고 국민들의 표심이 국회의석에 그대로 반영된 것. 이걸 비례성이라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행 총선 제도는 비례성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표심이 왜곡이 되고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비례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이게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쟁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 양당제의 폐해를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는지. 지금 우리 국민들 이 양당제의 폐해를 몸으로 겪으면서 솔직히 좀 너무 지긋지긋해 하시잖아요. 이 진영 정치, 게다가 이념 정치, 갈등 정치, 그다음에 혐오의 정치가 국민들이 진보 보수로 나뉘어서 양당을 서로 지지하면서 이 끝없는 혐오의 정치, 갈등의 정치를 어떤 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이 분야가 또 하나의 논점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치의 아주 안 좋은 문제점이죠. 지역주의. 이것을 또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지. 이 양대 거대 정당이 보수 진보로 나뉘고 영호남이 또 거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양대 정당에. 그래서 양대 정당이 지역주의를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지역주의를 이용해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선거제도 개선에 아주 큰 쟁점입니다. 그래서 의원 정수, 비례성, 그다음에 양당제 폐해, 그다음에 이제 지역주의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뭐 이제 크게 저는 한 4가지 정도 이게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 논쟁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 소선구제가 생명을 다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이 어디에서 나오기 시작한 걸까요? 이게 소선거구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구 253석인데 253명을 뽑기 위해서 선거구 하나에서 1명을 뽑는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단순 다수결이에요. 예컨대 어느 지역구가 유권자가 100명이에요. 그런데 4명의 후보가 나와서 26표, 25표, 24표, 25표 이렇게 얻었다 4명이. 그러면 당연히 26표를 얻은 분이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74표가 74표가 4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권자의 표는 동등하게 소중한데 74명의 표가 4표가 돼버린단 말이죠.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표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비례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또 지역주의와 연결이 됩니다. 이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이기 때문에 영남에서는 보수 정당이 깃대만 꽂아도 당선이 되고 호남에서는 또 민주당이 깃발만 꽂아도 당선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가 지금 우리 총선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게 반드시 문제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선거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구 선거도 있고 비례 선거도 있는데 지역구 선거는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뭐 금정구, 해운대구 뭐 이런 식으로 의원이 1명씩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해운대 의원은 해운대라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비례의원은 이 정당이 얻은 전국 득표만큼의 비례성을 확보하는 그 비례성을 확보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거제도라는 거는 이렇게 지역 대표성과 이 비례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그게 좋은 선거제도인데 소선거구 제도가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단순 다수결 소선거구제가 그래서 뭐 문제가 많다 지금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하는 쪽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생명이 다했다 이거는 좀 과장된 얘기고요. 정확한 지적도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이 부산의 정치 지형에서 보면 각 당의 셈법도 다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각 당의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모아지고 있을까요? 지금 이 총선 제도는 전국적인 이슈고 전국적으로 양당 아니면 군소정당까지 모두가 이 총선 제도에 의해서 의석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유불리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도 이해관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총선 제도는 중앙당과 전국적인 차원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예컨대 부산 국민의힘이라든지 부산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뭐 국민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산만으로 한정해서 유불리를 따진다면 부산은 보수가 이 주류 아닙니까? 다수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 60% 정도가 기본적으로 보수세란 말이죠. 40%는 이제 민주당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것,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선거구 단순 다수결을 유지하는 것, 그게 국민의힘에겐 유리한 것이죠. 반면에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기본적으로 40% 정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 득표율을. 예컨대 40% 득표율이 비례성만 제대로 확보되는 선거제도가 들어오면
18개 의석 중에 40%의 득표율이 그대로 의석으로 전환되면 한 7개, 7개 정도 의석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민주당으로서는, 부산 민주당으로서는 비례성이 제대로 확보되는 이제 그 총선 제도를 갖고 싶은 것이죠. 반면에 이제 진보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정당도 기본적으로 5%, 10% 정도의 득표를 얻는다면 18개 의석 중에 2개 정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고, 민주당과 군소정당들, 진보정당들은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부산 유권자들의 표심이 왜곡되지 않는 제대로 된 대표성을 확보하는 총선 제도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네. 네, 이 거대 양당 중에서도 부산만 한정해 놓고 보자면은 이 국민의힘은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전국적으로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모두 살피면서 각 당의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총선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국회가 정개특위를 마련해서 여러 개 안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의원 발의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는데, 처음엔 한 10개 정도로 좁혀지고 그 다음에 4개 정도로 좁혀지고 지금 3개 정도로 좁혀졌는데요. 이 3가지 안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국민의힘 안이고 2개는 민주당 안입니다. 근데 민주당 안 2개 중에 하나는 또 군소정당들의 안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거로 좀 가보자면은 국민의힘은 일단 비례성이 높아지면 좀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이 중대선거구, 그것도 이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로 좀 가고 싶어하는 것이고, 그것도 이제 권역별로 나눠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좀 가자. 그래서 지역구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로 선거를 치르고, 그다음에 비례는 이제 권역별로 나눠서 6개나 17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거를 이제 병립형으로 가보자.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좀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득권을 놓기 싫은 것이고, 선거제도를 좋은 방향으로, 비례성이 높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싫은 것이고, 이런 의도들을 지금 뭐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민주당안은 지금의 현 총선 제도와 유사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지역구 의석 선거를 치르고, 비례는 지금과 같은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래서 병립형은 없애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유지를 하는 방안, 이게 민주당 안에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지역구 선거도 비례 선거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비례 의석은 또 병립형 의석, 비례 의석으로 남겨놓는 방안인데, 이 3번째 안은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좀 익숙하지 않은 방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럽에 있는 그 선진 민주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지역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단순 다수결을 뽑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방안은 뭐냐면 지역구를 대선거구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4인에서 뭐 예컨대 7인 지금 요 정도로 얘기가 돼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10인 이상 대선거구를 만들어버리고 그 안에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구도 비례 선거를 하고 나머지 비례의석, 예컨대 뭐 47석, 우리가 지금 47석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이 비례대표로 선거를 했을 때 지역구를 완전한 비례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조정의석 의미로, 예컨대 어느 정당이 30% 총 득표를 얻었는데 지역구 비례선거에서, 대선거구 비례선거에서 30%의 의석을 못 얻었다. 그러면 이제 이 병립형이라든지 나머지 47개 비례 의석에서 보존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안이 지금 3번째 안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첫 번째 안과 2번째 안이 있는데, 2번째 안은 진보당이나 지금 녹색당의 안과 상당히 좀 근접해 있는 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반적으로 3개 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국회 전원위에서 국회의원 100명이 발언을 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총선제도 발언을 했는데, 이 3개 안과 좀 약간 거리가 먼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각 당의 유불리를 따지는 그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합의안을 못 내놓은 것이죠. 네.
네, 이 진보 정당의 경우에는 선거구제 개편에 힘을 싣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총선에 어떤 전략으로 다가서야 민심을 얻고 또 이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목적까지 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진보 정당이 여태까지 이 낮은 비례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 그 총선 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양대 정당은 이 선거에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누가 이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신이 얻은 정당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들을 번갈아 가면서 가져갔어요. 이걸 이제 과대대표됐다 그러는데요. 국민들이 양대 정당에 이 던져준 정당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양대 정당이 번갈아 가면서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 군소 정당들은 자신들이 얻은 득표율보다 더 낮은 의석을 항상 가져갔어요. 이게 이제 과소대표됐다 그러는데, 그래서 양대 정당은 어찌 보면 지금과 같은 이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 그다음에 47석이라는 이 작은 비례 의석, 이거를 가지고 상당히 기득권과 유리함을 누려온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기득권 공존, 적대적인 공존을 해온 것이고, 군소 정당들은 이제 피해를 봐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군소 정당으로서는 총선 제도가 제대로 된 비례성을 확보해서 국민들의 표심을 그대로 좀 반영해 주는 게 가장 큰 자신들의 정당의 이해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고, 비례성을. 근데 양대 정당이 이번에 국회 전원위에서 100명의 의원 중에 91명이 이제 양대 정당 의원이고 9명이 이제 비교섭 단체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나온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안, 그 정개특위안 세 가지 안도 그렇고 국회의원 양당의 91명이 한 발언들도 보면 아직까지는 양당의 기득권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크게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특히 국민의힘은 더 안 버리려고 하고, 민주당은 좀 덜 버리려고 하고, 아니면 약간 버리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군소정당까지 약간 배려하는, 비례성을 좀 끌어올리려는 이런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군소정당으로서는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이 지금의 총선제도, 그다음에 양당이 너무 과욕을 부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일종의 불만이 많은 것이죠. 실망도 많고. 그래서 그 모습을 좀 해결해야 된다, 이번에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지지를 좀 해주셔야 되고,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가 좋은 선거제도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 비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진보 정당도 이제는 좀 현실 정치와 가깝고 국민들의 실생활과 가까운 얘기들, 이쪽으로 이제 정책 개발을 좀 많이 하는, 너무 이상적인 얘기보다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가까운 현실성 있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표심을 좀 많이 얻어야겠죠. 네. 마지막으로 22대 총선이 내년 4월에 열리지 않습니까? 이 22대 총선 전에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지난 21대도 그랬고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번에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총선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비례성을 높여야 되고, 양당제 폐해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 이 혐오의 정치를 통해서 나라가 너무 분열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지역주의는 이제 좀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국민들이 상당히 좀 잘 보고 이해하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큰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당도 함부로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가지 않는다면 아마 총선에서 쉽지 않은 결과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보다는 국민들이 얼마만큼 잘 지켜보면서 비판적인 시각에서 자꾸 일탈하려는, 기득권과 특권을 일관되게 유지하려는 정당들에게 채찍을 가하면서 당근도 주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끌고 갈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네, 우리 국민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정치권에 좀 긴장감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가에 닿기 위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어떤 방식으로 뽑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선거구제 획정에 부산 시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있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 TV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